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료진단 라이브에 장관 두 분이 잇따라 출연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먼저 추석을 앞둔 방역 당국의 특별 방역 대책과 각종 코로나 관련 이슈는 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는 코로나 사태로 요즘 유난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오늘 듣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추석 기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무료 예방접종을 연기시키고 또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끼쳐드려서 네, 의료진단 라이브 이 자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시 모셨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보면 어제 또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네. 이걸 뭐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숫자를 제가 보면서 장관께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일 날 61명 나왔다가 사흘간 다시 세 자릿수였고요. 어제 61명으로 두 자릿수로 다시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인데 장관님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추세 하락으로 두 자릿수로 굳어졌으면 하는 뭐 바람이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생각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당연히 두 자릿수 이하로 뭐 더 바라는 건데 한 자릿수 내려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 지난번 2월, 3월 달에 전개되었던 대구 경북 사태를 보면은 그 100명 선 업체를 하다가 이제 쭉 한동안 가다 내려갑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잘 방역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신 김에 잠시 뒤에 내일 그러니까 어제자 확진자가 발표가 될 텐데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인가요? 예, 다행스럽게 아예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두 자릿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이따가 9시 반에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거기 때문에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3, 제4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장관께서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련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요거는요 감염 경로 불명 환자, 깜깜이 환자가 지금 24% 이른다는 거고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그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고요.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네. 수도권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11종은 영업이 금지가 되고 음식점, 영화관, 수도권은 방역을 강화하니까 이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평상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한 칸 이상 띄우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도 좀 간격을 훨씬 넓게 해서 영업을 하는 대신에 영업을 허용한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소규모일 경우에는 가난한 칸막이나 가림막을 두가지고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어떻게 이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으로 차단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예, 이 좀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사실 자세히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방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동을 자제하라고 그러더라도 일부는 자기 고향을 찾아가실 것이라서 또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이 수도권 남아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페라든지 영화관 같은 것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밀집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두고 있고 지방으로 옮겨가신 분들은
또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으니까 뭔가 용주점에 가거나 또는 뭐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한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이제 방역 관리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조금 초점 다릅니다만은 이런 그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을 잘 지켜주시면은 비록 다소간의 인구 이동이 있고 또 국민들이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가 일단 절실하게 요청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귀성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은 늘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고향 안 가고 여행 가는 분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뭐 이걸 언론에서는 축캉스, 추석 바캉스라고 해서 축캉스라고 부르던데 이게 지금 이번 연휴 기간이 5일로 닷새 기간으로 길다 보니까 재확산에 이를테면 이게 방화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많은데 여행 관련해서 우리 관광지 방역 특별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장관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5월달 연휴도 하고 네. 그리고 8월 여름 휴가철에 네. 지금 저희들 우려하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제 눌려 있다가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시거나 여행지로 가면은 그 여행지 주변에 있는 여행지 자체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들 긴장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머무시는 동안에 식당을 가거나 용주점에 가셔서 노래 부르고 같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지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좀 특별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올가을에 다시 같이 유행할 가능성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나 그 코로나하고 독감이 초기 정세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매년 겨울마다 독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말 예전처럼 유행된다 그러면 이 의료기관에서는 엄청 당혹스러울 겁니다. 초기 이 사람을 코로나 환자를 다뤄야 될지 독감을 다뤄야 될지 또 검사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얼마든지 들리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일단 올해 그 트윈데믹 그 두 질환 동시에 발생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독감에 독감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에요. 예. 네. 그 전 국민의 1,900만 명 정도를 무료 접종을 하니까 네. 거의 뭐 한 40% 이상을 네. 무료 접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작년 예를 봤을 때 워낙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해서 이제 손도 많이 씻고 마스크도 많이 쓰고 하니까 사실은 올 겨울에 인플루엔자는 즉 독감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유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예. 네. 특히 지금 남반구에서 이번 우리가 여름일 때 겨울이었던 남반구에서 네. 예년에 비해서 독감 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독감 백신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맞고 네.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독감을 좀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만큼 적절히 하면서 국민들이 참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대유행이 올 수 있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죄송합니다. 네. 또는 그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오느냐 안 오느냐를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독감 질문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독감 그 백신 오염 사건 때문이란 네. 말이죠.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감도 꽤 있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나온 김 말씀을 드리면 네. 소위 그 콜드 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급 과정에서 냉동 장치가 쭉 연결되어 가는 것인데 네. 그걸 콜드 스트림이라든지 콜드 라인이라 쓰지 않고 콜드 체인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예. 체인이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이어지는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이음새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조 공장에서부터 마지막 의료기관까지 쭉 콜드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백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WHO 관점에서 볼 때는 중진국 이하에서는 이 콜드체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 예. 이 상온 노출의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WHO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 같은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예. 독감 백신의 경우에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백신이라 그래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서 쓰는 네. 그런 백신입니다. 이 사백신의 경우에는 상온 노출돼서 25도 상온에서는 2주 내지 4주 정도 네. 그게 안전기간이라고 볼고 네, 네. 아프리카 같이 높은 37도 같은 있는 데서는 하루 정도가 안전 시간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 콜드 체인이 연결 과정에서 뭐 불과 노출되는 것이 1시간 이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안전한 상태인데 그래도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문제 백신을 다시 지금 검사하고 있고 결과가 내달 초에 나온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요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 없다라고 나오면? 물론입니다. 그 그렇습니까? 품질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은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이 있겠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뭐 저거 백신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유료 접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보도들이 나오다 예. 보니까 수급에는 혹시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 지금 상온 노출되었던 것을 담당했던 네. 그 회사에서 운반했던 네. 그 백신을 전량 폐기한다 그러면 수급 문제를 우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그 엄격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예. 현재로서는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검사 결과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도 가능하다. 네. 일부에서 뭐 제기하고 있는 이게 쓸모없는 백신 효과가 없는 물백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상온에 오래 노출된다 그러면 네.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백신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검사를 해보고 저희 엄밀하게 다 검토하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아주 짧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방역 상황을 좀 점검을 네. 해보겠는데요. 2단계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된 거리두기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늘었다는 것은 이제 지지난주에 비해서 늘은 것이고, 네. 그래도 거의 8월 달 정도 수준에 그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것은 국민 개개인들이 거리두기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밀접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아하. 밀접한 장소 가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 꼭 마스크를 착용한다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하실 경우에는 절대 밀폐된 장소는 피해 주시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 네. 그것이 방역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개개인들의 그런 자각과 행동 준칙을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지점이 거리두기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걱정해야 될 지점인 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방역 단계나 지침이나 거리 단계 지침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요거를 장관님께서 방역 당국에서 이걸 좀 세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방역 지침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설명 가능할까요? 예. 이 방역 지침을 방역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국민들이 그걸 얼마만큼 준수해 주고 실효성 있게 그걸 지키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세부 영역별로 국민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을 가지 말라 이기보다는 식당에 가더라도 식당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식당이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막이를 만들고 가름막을 만들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하. 또 야외에서 나가서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야외에서 다닐 수 괜찮다. 좀 더 구체화된. 구체화되고 각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 예컨대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픈하는 이유가 네.
아무도 갈 곳도 없이 눌러두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좀 더 안전한 곳은 안전하니까 그곳은 가셔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시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역지 좀 바꾸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추석 중에. 추석 중에. 추석 중에도 지금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 박물관이나 좀 완화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네. 그리고 금지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완화했죠. 네네. 다만 예약제 네. 그리고 수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만드는 거 이런 걸 좀 통해서 국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도 알겠습니다.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백신. 네. 코로나 백신 지금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뭐 연초, 연말, 올 연말, 내년 초, 내년 뭐 심지어는 상반기를 아마 넘겨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아마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막 이야기가 혼재된 이유가 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하고 해외에서 도입된 것이 섞여서 이야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말씀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치료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예. 백신에 비해서 치료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예. 네. 그래서 지금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 두 가지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예, 예. 그 두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 경우는 올 연말 정도는 일단 쓸 수 있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건 이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경우도 2상, 3상 동시에 들어갔는데 예. 그것도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지금 두 개 제야의 회사가 아주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늦습니다. 예, 예. 국내 개발이 워낙 경험이 없어서 예, 예. 그러나 국내 개발도 내년 하반기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은 국내에는 내년 네. 하반기. 네.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 개발되는 백신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니까.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투트랙이죠. 국내 개발도 서두르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이 나오면은 우리도 지체 없이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예.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 글로벌 그 백신 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는 코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박스 코박스요? 퍼실리티. 네. 네. 그게 이제 WHO가 이게 유엔과 같이 예. 협력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공급받을 수, 전 국민 20%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 국민 20% 정도. 그러니까 네. 5천만 명에 대해서 20%니까 1,000만 명 분이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단계가 전 국민 60%의 백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목표죠. 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20%는 코박스를 통해 도입을 받고 나머지 40%는 도입하고. 네. 개별 기업을 통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에서 백신이 비록 개발된다 하더라도 생산은 대부분은 한국에서 합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하던데요. 보니까 예? 위탁 생산 맞죠? 우리가 네. 백신을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해외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먼저 백신을 만들더라도 예, 예. 그 생산을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한국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별 기업별로 위탁 생산을 좀 개별 계약을 맺고 있는데 네, 네. 그 계약 맺은 것 중에 일부를 또 우리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나서서 그 개별 계약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WHO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1,000만 명 정도 분량이 되고 예. 나머지 전 국민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지금 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 대부분 뭐 계약들이 다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복지부 또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 또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의사들 국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의대생들이 지금 국시 응시 입장을 지금 표명했단 말이죠. 일단 정부 입장. 예, 입시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보겠다 의사 표명한 것을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국가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교 시험처럼 뭐 마음대로 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다른 국가 시험하고 행평성 문제가 제일 큽니다. 네. 다른 국가 시험은 응시자가 자기가 시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 체계가 대학 입시라든지 국가 시험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그러면 괜찮다 싶으면 이 의대생들한테 국시 응시 기회를 줄. 물론 그 국민들이 그렇게 수용이 가능할 때 그래도 네. 또 그 경우에도 사실 다른 또 국가 시험하고 행평성 문제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는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들도 여전히 지금 비등한 예, 상태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하나 더 요 관련해서 네. 의사단체 중에서 주장하는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시를 이번에 건너뛰게 되면 공보위 같은 의료 인력 등의 수급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응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 맞는 얘기입니까? 다소간의 차질이 있었죠. 네. 다소간의 차질이 뭐 불가피한데 그러나 네. 그 경우에 대비해서 네. 저희들이 공보위라든지 또는 뭐 군의관 문제 같은 것은 2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다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보위나 군의관 부분들에 대한 수급 문제는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약간의 차질이 있겠지만 네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의대생들이 의사 자격을 받고 나면 수련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이 우리나라 많은 병원들이 수련이 중심으로 또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또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예컨대 입원 전담 의사들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예.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플랜 B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치매 안심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 오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다중으로 집중되면 이제 밀접한 환경이 조성돼서 네. 가능한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던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별로 하는 치매 금지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우리 개별 치매 담당하는 분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가가호흡 방문을 해서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도 이게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예. 야외 활동도 좀 권장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직접 매일 찾아와서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하.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저희들이 그분들을 치매를 앓고 있거나 그 가족분들에게 예, 예. 위로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추석 연휴 때 코로나 의료진들이나 중대본 분들은 역시 못 쉬는 거죠. 네. 그럼 장관님도 휴일 추석 연휴 때 매일 나오셔가지고 회의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국민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